대한민국의 새벽은 잠들지 않는 공장의 기계,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계를 움직일 손길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위협은 더 이상 추상적인 미래의 경고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은 중소제조업과 농어촌 지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는 이주 노동자 유입 정책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국장은 이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꿈과 기대를 품고 낯선 땅 코리아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들의 유입은 한국 경제의 혈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숫자의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했던 문화적 충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강력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한국 사회에게 이는 낯선 도전입니다. 안산과 김해 등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이국적인 간판들이 늘어납니다. 익숙했던 거리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원주민들은 묘한 이질감을 느낍니다. 언어와 음식 그리고 종교의 차이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음 문제나 쓰레기 분리배출 같은 사소한 생활 습관에 차이가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듭니다. 한국인들에게 이들은 경제를 지탱하는 일꾼인 동시에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 타자로 인식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치안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들의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결코 높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은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대중의 마음속으로 파고듭니다. 기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을 가동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고된 노동을 견디는 이들은 이제 한국 경제의 하부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단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원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주 노동자들은 단순한 체류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그들의 노력 속에는 생존을 향한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경계 밖의 이방인으로 머물게 합니다. 문화적 동질성을 해친다는 두려움은 정책적인 포용보다 배제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는 한국을 하나로 묶어준 힘이었지만 이제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변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또 다른 주역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차별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입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을 통해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정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열린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름을 틀림이 아닌 다양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주 노동자의 증가는 단순히 노동의 이동이 아니라 문화의 융합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국가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갈등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침묵 속에서 독처럼 퍼져나갑니다. 어느새 우리 곁으로 깊숙이 들어온 이 이방인들은 이제 우리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가 가져올 진정한 변화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에서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종종 타자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익숙함의 상실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저항으로 풀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갈등의 지점에서 멈춰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라는 범주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통합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섞이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의 통합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동화주의적인 강요보다는 상호 문화주의적 접근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곳곳에서 열리는 다문화 축제는 이러한 소통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실은 이미 국경이 없는 작은 지구가 되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와 사회 보장 제도의 정비는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주민들이 겪는 소외감이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것은 거창한 정책보다 이웃으로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언론의 역할 또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진실된 삶의 모습을 비추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한국 문화는 수천 년 동안 외부의 영향을 흡수하며 더욱 풍성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의 변화 또한 한국 문화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속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통합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는 이주민과 원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단절된 섬이 아니라 연결된 대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문화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자산입니다. 정부는 이주민들의 숙련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력 보충을 넘어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문화적 동질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21세기의 한국인은 혈통이 아닌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정의될 것입니다. 갈등은 성장을 위한 진통이며 이를 지혜롭게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저력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일 때 공존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일 문화를 넘어 열린 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완성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이룩한 성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넓은 세계와 호흡하는 한국을 꿈꿉니다. 사회적 합의를 향한 여정은 험난하겠지만 그 결실은 달콤할 것입니다. 공존의 가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변화의 주인이 되어 미래를 설계합시다. 다채로운 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듯 우리 사회도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함께 걷는 길 위에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은 없으며 오직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동반자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